12월 3일 비상계엄을 전후로 해가지고 영부인께서 알고 이게 놀라가지고 뭐 확인을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장이 모든 정보를 다 들고 있으니까 네. 그 정보가 정말 뭐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자 정도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그러면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고 문자를 받는 게 자주 있는 일이냐 이례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봤던 거고 이례적인 거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용이 뭐냐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아주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계엄의 하루 전날입니다. 만약에 계엄의 정황을 알고 정말 어떻게 된 것이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국정원장한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문자를 보낸 거라면 이것은 김 여사가 계엄이 있기 하루 전부터 계엄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자 내용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계엄이 있었던 날 전날 김 여사로부터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문자를 2개를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답문을 이튿날인 계엄 당일 12월 3일에 조태용 원장이 답문을 보냈더라라는 게 국회 측 변호인단의 질문이에요. 이거 좀 수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 변호사님 또 한편으로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아까 가정사하고 의도성이다. 영부인 지금의 이 조태용 원장에 대한 그 영부인 문자 질문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다른 사람한테 가정사 묻고 조태용 원장한테 영부인 물으면 그 가정사가 영부인이지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의도적인 빌드업 같고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너무나 그 중요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 회의에서 그 영부인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 뭐 혼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는 했다라고 일각에서는 이야기가 들어요. 근데 네. 이게 그 영부인하고도 보안 유지는 철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전후로 해가지고 영부인께서 알고 이게 놀라가지고 뭐 확인을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장이 모든 정보를 다 들고 있으니까 네. 그 정보가 정말 뭐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자 정도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그러면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고 이것도 결국에는 영부인에 대한 어떤 스토킹 같은 과거에서 계속 일어났던 민주당의 그런 공격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은 국회 측 이 소추단 쪽에서 하는 질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김 여사가 원인 아니야라는 프레임을 맞춰놓고 여기에 맞춰서 질문을 좀 던지는 거 아니겠느냐, 몰아가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이거는 김 여사의 그 전화 내역을 보다가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조태용 원장의 통화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전날 김 여사에게 온 문자가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받는 게 자주 있는 일이냐, 이례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봤던 거고 이례적인 거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용이 뭐냐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아주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계엄의 하루 전날입니다. 만약에 계엄의 정황을 알고 정말 어떻게 된 것이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국정원장한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문자를 보낸 거라면 이것은 김 여사가 계엄이 있기 하루 전부터 계엄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자 내용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정말 실제로 이게 김 여사도 알고 진행이 된 건지 아닌지 여부는 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 변호사님. 근데 그 국회 측 대리인은 김건희 여사가 뭐 졸라서 요청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다. 그 진술을 이끌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학시험 100점 맞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시험 칠 때 옆 사람 시험지 답안 컨닝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나치게 논리를 비약하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 지금 사실 헌재가 지금 8차까지 지금 이 변론이 진행이 됐죠. 근데 딱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사실상 이 헌재 쪽에서는 2시간씩 좀 이 시간을 좀 따로 줄 테니까 좀 마무리를 좀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지금 9차 변론을 지금 지정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양쪽 이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죠. 지금 저희 두 분도 나오셨습니다만 같이 나란히는 앉으셨습니다만 얘 굉장히 갈려요. 같이 앉은 거 맞아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대체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라는 건데 이렇게 갈리는 와중에 어제 윤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헌재 위법 심리 계속된 중대 결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헌법재판소는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중대한 결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대한 결심이 대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부제 같이 볼까요? 재판 속전속결 진행의 경고, 변호인단 총사퇴 무게가 실린다. 이 지금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 변호사님. 일단 총사퇴를 말한 게 맞습니까? 총사퇴를 말한 게 맞습니다. 아, 총사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기일이 조금 연기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총사퇴를 해서 조금 시일이 끈 적은 있는데 그때도 빨리 결정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절차 방어나 변론이나 이런 전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대통령은 지금 계속 그 헌법재판에 그런 그 부당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분에 대해서 정의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의의 표시로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변호인단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기일이 좀 늘어지는 것뿐이냐. 변호인단이 계속 총사퇴하고 다시 선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만약에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변호인 선임 절차에 대한 양해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 그 다른 변호인을 추가로 민선으로 선임을 하게 될지는 그때 이제 가봐야 알 수 있을 내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소추단 쪽,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 쪽,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이재용 변호사님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변호인단 총사퇴야 변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뭐 네. 총사퇴를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탄핵 심판에서 사인의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해서 변호사가 없으면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더라도 선임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판은 정지되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변호인단이 실제로 총사퇴를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목적이 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론이 나서 새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을 시킨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총사퇴로 이어질 것이냐. 이제 9차 변론 오는 18일 날 있을 예정인데 9차 변론 그리고 혹 10차 변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죠? 총사퇴로 일단 올수되는 거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